일단 문 쪽에서 선전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김어준, 유시민이 다 빠졌다가 아니라 그렇게 묶어져 있던 것들이 다 지금 해체되고 있는 중.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정치인들 제가 관찰해 보면 할파님 영업왕 삘나네요. 하원기 소장님 말 맞아요. 너무 잘해요. 민수님. 영역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원기 드립 크크크. 네. 야. 어디서도 영역비를 안 주고 있어요. 훈시경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요즘에 어떤 훈시경 캐나다 그 잠수함 잘못 팔아가지고 나 하나오션에 물렸어요. 문식이 형 기분 안 좋아. 이 처음에는 쏘리 제명이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인데 요즘에는 하원기 미안하다 이게 정말로 게시글에 엄청납니다. 왜 미안하다고? 옛날에 하원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뉴 하원기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다시 좀 있으면 철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취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과 엄청 많이 하던데 미안하다. 우리는 잠깐 만나 있을 뿐이에요. 현안에 대해서 잠깐 하원기 일치할 뿐입니다. 소장이 정말 그 투사야 투사. 네. 여러분들은 스피커 따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 우리도 사실 이제 이거 비평하다 보면 저 이슈에는 안 뛰어들고 싶은 게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 뭐 여혐과 뭐 남성 연대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신남성 연대. 그런 싸움에 이제 들어가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막 디테일하게 어려운 이슈들이 많아.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쪽 아니면 저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야. 뼈도 못 추린다는. 지금 그게 리버스 됐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싸웠던 사람이야 하원기는. 지금 리버스 됐어요. 어떻게요? 지금 선거 끝나면은 20, 30대 얘기할 때 밑에 깔아두는 게 이대남 얘기를 하도 타령을 많이 하니까 아마 20, 30대 여성들이 지금 조금 화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지 기반이고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소위 치어리더 취급하면서 쟤네들 뭐 타령하고 극우 타령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심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후배들이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숨 푹 쉬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20, 30대 여성 그 지지층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0명이에요. 0명이요. 40, 50대 뭐 딴지 뭐 어디 다른 데들은 많잖아요, 사실. 자기가 그 당원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나온 분들만 해도 그분들 대변한다는 분이 없어요. 여기 여성분 계시지만은 되게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요새 이러지 말라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실제로 뉴시스에 따르면 여 전준위 8.17 전대 TK 경남 유효 투표 5% 가중치 청년 최고 1명 별도 선출. 요거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데 이게 뭐 정민철 씨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투 트랙이 아니라 같은 트랙으로 해서 경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여성 최고 할당제처럼 같이 가는 거죠, 이것도. 아니 지금 별도라고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별도 별도가 트랙으로 돼버리면. 청년 최고를 별도 청년 최고 후보들끼리만 붙이는 방식. 그 국민의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만의 거죠. 마이너 리그 비슷하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은 청년 최고들이 제기하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전체 이슈로 확산시키거나 이렇게 못하고 다른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 후보들끼리만 네네. 경쟁하는 그렇지 이런 보이스카우트 방식이 되니까 시키는 식으로. 이슈나 쟁점들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뽑혔다 하더라도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트랙 안에서 같이 싸워야지.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성 최고처럼 청년 최고를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리시킨 것 자체가 20, 30대 이슈 20, 30대가 공감하는 이슈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는 효과를 이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민철 씨가 나는 그렇게 별도로 선출되는 청년 최고 안 할래. 나 일반 최고로 나갈래. 가능하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그거는. 오케이.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냥 고민 골라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TK 경남 유효 투표 5% 가중치. 이걸 5%로 해도 되는지는 제가 좀 당원 구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인 1표제 하면서 좀 구색 맞추기처럼 한 것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이거 더구나 TK 경남으로 제안하는 것도 네. 그거 좀
그거 좀 그러네요. 그냥 부울경은 맞추기 같다. 부울경 울산이나 부산은 어떻게 되는 거고 PK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면적인 어떤 그 보완은 아닌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께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줄글로 잘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파란색 그 벽지에다가 한마디 띡 하는 거라 가지고 어떤 맥락과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저는 사실은 표잖아요, 표. 평론하는 분들을 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하원기 소장도 제가 포함해서 네. 자기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줄 두 줄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저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이슈라 하더라도 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실 그 논리의 흐름이 있고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짚어가지고 자기 논리를 완성해내는 사람들이 사실 평론가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만 하물며 평론가들도 그런데 대통령도 한 사안에 대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이야기할 때는 제법 논리를 갖춰서 길게 쓰잖아요. 근데 적어도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세부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근데 한 줄로 탁 표처럼 던져버리고 말겠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반증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맞아요. 지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한 문장, 한 글자 이렇게 탁 집어넣고 말잖아요. 설명을 안 하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메시지 라이터의 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단어가 아니라 메시지 라이터가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할 게 없고 그래서 임팩트는 좀 있나 보더라고요.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 폐지 돌파. 1인 1표제 누가 방해하는가. 이래서 질문을 던지면 누구야 찾아내 색출해 해서 이제 좌표 찍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토들이 여론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게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하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하여튼 제 미감엔 안 맞아요. 짜장면 그 들어올리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제 미감엔 안 맞아요. 좀 지도자는 좀 진중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계속 설명하잖아. 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동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사람한테 되게 힘든 네.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 그런데 계속 자기의 말 알아들 때까지 계속 다양한 화류와 비유를 동원해 가면서 계속 설명하잖아.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그래서 결국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소통과 대화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저런 소통 방식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 김어준 뭐 전반적인 정청래 대표에 대한 손절 분위기 가운데 뭐 장성철 씨의 뭐 평론에 대해서 뭐 저는 크게 평가는 안 하는데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JTBC. 정청래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도. 장성철, 김어준, 유시민 다 빠졌다. 일단 문 쪽에서 손절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먼저 어레유라는 표현을 지난주부터 사용하는 사람 빈도가 엄청 줄었잖아요.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다. 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친문과 정청래 대표 디커플링 돼 버렸고 그다음에 이건 풍문입니다. 뭐 유시민, 김어준, 다스베이더 이후로 뭐 티격태격 해가지고 뭐 새로 뭐 계정을 파니 많이 뭐 이러더라고요. 채널을. 다스베이더 거기 안 나오면 이제 어와 유가 이제 디커플링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에서 표현하기로는 김어준 씨가 뭐 자산 리밸런싱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민석 총리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랑 이 부분도 이제 디커플링 되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어준, 유시민이 다 빠졌다가 아니라 그렇게 묶어져 있던 것들이 다 지금 해체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안 나올 수 있다는 이 전망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성철이 형이 난가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가 본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정치인들 제가 관찰해 보면 대체로 다 오판해요. 어떤 오판을 하냐면 내가 이번에 후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원래 맞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큰일 난다, 나는 죽는다, 다 잊혀진다 이렇게 오판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니네가 날 무시했다 이거지. 뭐 내 대법원 판결 뭐 다음 달에 있다 이거지. 그럼 나는 보름 뒤에 있는 선거에 나가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아서 내 입증해 보이겠어. 니는 어쩔 건데 이렇게 됩니다. 조국 대표도 그랬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네. 사실 그때 살짝 그 진짜 백 기어 넣었으면 네. 훨씬 더 자기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 지금 그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로 추정컨대 드랍하려고 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지금 두들겨 맞고 있지만은 8.17 전당대회 끝나면 당원들의 선택은 결국 나다. 당원들이 나 선택하는데 당신들이 뭐 어쩔 건데. 난 그렇게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오판하고 계실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 실제 오판의 결과인가요? 지금 이게 어제 밤 10시에 올렸던 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다. 자기 아픈 거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저는 진짜 보통 3살 이하는 이렇게 하거든요. 나 아파. 자기 위주니까. 네. 선거 끝나고 나서도 서울시장 뺏겨서 나 아파. 나 그거 빨리 호해줘. 이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3대1이 아니라 한 6대1 정도 돼요. 구도상. 더 많이 아파. 그럼.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은 자꾸 정청래 대표 측 분들이 금도를 넘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 본인이 비판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청래 대표가 그 대통령 흔들고 국정 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정청래 대표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위가 친문 세력으로서 하는 행위처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라고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비판하고요. 그럼 4대 1이죠. 여기서 이제 그냥 싫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5대 1이고 그다음에 용역들 있잖아요. 용역들은 김민석, 송영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김어준 채널에 나가서 딴지일보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 일부 강성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뭘 하는 그런 정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공천 받으려면 거기 나가서 노래 부르고 이게 20, 30대 유권자층을 계속 멀리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 사람들이 막 조국이랑 합당하자 하고 이 전체적인 이 물밑에서의 노선이 하나가 있어요. 신구 대결이 돼 있어요. 그 용역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패널들. 그 조금 달라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 당권 투쟁에서 누구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청래, 김어준, 조국, 유시민으로 상징되는 그 정치적 방식 그거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은 또 김어준 뭐 총수 꺼드럭 때리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명분, 각자 다른 이해관계, 각자 다른 목적인데 방법론이 똑같은 거죠. 정청래 대표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6대 1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 중에서 과연 드랍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손절 각은 분명하고 사면의 초가는 울려 퍼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지금 어제 글에 이어서 뉴 버전으로 조금 전에 올라온 또 메시지입니다. 페북에 이 오랜만에 세 줄을 넘겼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고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헐뜯고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가끔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랑 이성윤 의원한테 용역 준 거 아니에요? 막으셔야죠 그럼. 근데 저는 그 말투 어투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의전 서열 뭐 7인가요? 그걸 하겠다는 사람의 말투인가? 그냥 과거에 그냥 정말 우리 어려울 때 골방에서 우리 농담 따먹던 그 정청래가 음성 지원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뭡니까? 지금
왜 당 대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과 어떤 진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를 얘기해야 될 사람이 그 입으로 지금 뭐 욕하지 않을게요, 때리면 맞을게요, 정당방위 할게요, 이거 농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메타포도 아니고.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너무나 싶은 저열하잖아, 치졸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그래도 용역들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분들은 딱지 붙이기를 하잖아요. 촉법 용역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정청래 대표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은 뭐 감기약 성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는 말은 본인 입으로 안 하지만 사실 세력으로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의 지지 기반인 그 사이트에서는 무슨 입에 담기 힘든 그 그림 그런 거 막 그런 걸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말리질 않잖아요. 고발까지 당했지. 당의 민주당에. 거기 게시판에 글 쓰시는 분인데 말리질 않잖아요. 사태의 면에서는 대통령 지키겠다고 해놓고 거기서 대통령을 그 막 장애 이런 걸로 장애 혐오 이런 걸로 막 비난하는데 안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얼마나 공허해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정말 이게 나쁜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정청래 속된 말로 정청래가 두목이면 이제 아래 좀 꼬봉들인 거잖아요. 돌격대장들이 지금 계속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도야청청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넌 네거티브 제일 싫거든요. 이건 대단히 이거는 위선적이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전에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셨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정말 괜찮으신데 그때는 자기 그룹도 없었으니까. 당 그랬지. 의원들한테만 인기가 없구나 정도였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모습은 조국 대표가 전에 보였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요. 나는 품격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또 조국으로 보이지만 들어가. 예. 내 아까 말씀드렸던 용병들 혹은 내 똘마니 맞아, 딱 그러네. 들이 대신 공격해 주는 걸 막지 않아요. 그럼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는 전혀 그리고 손에 피 안 묻히면. 본인이 지금 자기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 말릴 땐 말려야 되잖아요. 안 말리는 건 그냥 공조예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퇴원 소식이 없는데 최민희 의원이 글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주인공 당신 아닌지 대답하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다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자기 정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안 할게. 하지만 정당방위는 할게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네거티브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당방위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지. 라는 표현이죠.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할까요? 본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지지층이 확실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한 명 뭐 이렇게 고립시켜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일종의 동정심도 유발하는 측면도 있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볼 때는 결국 뭐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볼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의 작전이 이루어지고 결국 정청래 전 대표는 거기에 지금 문매를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확고하게 지지해주고 싶겠죠. 지금 그 다음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지지라는 게 그런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확실히 자기 지지층이 존재하고 그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해 나가는 메시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호남에도 그 정도 지지층이 있다고 보고 뭐 이 적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확실한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일반 내는 전체 거죠.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1등하는 여론조사 나오고 하니까 거긴 이긴다고 그런, 보는 네. 거예요.